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광주 서구와 노조 사이 갈등을 낳은 성과상여금 재배분을 부당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창조원이 개관 콘텐츠를 공개했는데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창조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개관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지역 문화 콘텐츠 매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흐린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LH 아파트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이냐 균등 배분이냐 성과상여금 재배분 문제를 놓고 요즘 광주 서구청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균등 배분은 부당행위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달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21억 7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근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차등 지급된 상여금을 다시 걷어 균등하게 재배분하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관행이라는 겁니다. 구청 측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냈고 행자부는 균등 배분이 부당행위라고 답했습니다. 균등 배분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노조가 조직적으로 재분배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구청은 공직자들의 담합이자 불법 행위라며 주동자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균등 배분은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어떤 선거관리 시스템이 무력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성과상여금 어떤 목적대로 이에 대해 노조는 행자부의 유권 해석은 지침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교조 사례 등을 볼 때 균등 배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정부 방침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법이고 부당한 행위다라는 것은 법의 판단을 분명히 받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공직사회의 관행과 행자부와 서구청의 대응 속에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매듭짓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이 콘텐츠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시 비중을 줄이고 여러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문화창조원 콘텐츠의 핵심은 예술과 과학이 융합하고 계속적 변화가 가능한 열린 공간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복합일관 더 그라운드에는 초고화질 입체 프로젝션과 입체 음향 시스템, 조명이 구비됩니다. 첨단 미디어 기기를 통해 전시와 퍼포먼스, 강연과 세미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이 활용됩니다. 복합이관은 공예와 건축, 패션과 가구 등 쇼케이스가 열리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흥행성과 지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창조원이 생태계처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협업하고 연구하는 공간도 마련해 전시보다는 콘텐츠 창조를 위한 기능에 방점을 뒀습니다. 당초 준비됐던 아시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획 전시는 나머지 전시관에 배치돼 2, 3년간 지속적으로 전시됩니다.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아시아와 연관된 유럽 또는 서양과 동양 이런 것들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의 첫 콘텐츠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인 류이치 구로카와 등을 초청한 페스티벌과 함께 시민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화창조원의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빈약한 지역의 문화 콘텐츠 매출과 인력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큽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5년 전 문화산업특구로 지정된 광주 도심의 한 빌딩입니다. 곳곳이 텅 비어있고 지금껏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도 없습니다. 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게 협업이 되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는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를 2014년까지 4,000개 이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분의 1에 불과했고 관련 매출과 종사자 수는 해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산업 분야에서 MOU 체결이 없는 이유와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캠코 촬영을 하거나 문화전당 개관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캠코 사건 이후 기존에 우리 이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물량도 취소되었으며 사실상 새로운 문화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여러모로 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문광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자는 건데 이 경우 지역 인재가 설 자리가 없어질 우려가 큽니다. 우리 우수한 인재의 고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속빈 강령 사업에 불과하다. 문화전당 개관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빈약한 산업 규모와 인력은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을 장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가끔 구름만 많을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7.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 차차 많아지면서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아침에 비해서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단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고기압이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은데요. 장성 4도, 담양 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영암 6도,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흥 20도가 예상되고요. 광양 22도, 순천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4.29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타 후보들도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 측은 조영택, 천정배 두 후보가 DJ 유훈론 공방 등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구태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힘 있는 야당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비정규직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며 강은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는 호남 정치 부활은 부당한 지역 차별을 철폐해 지역 평등 시대려는 정의의 요청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남일 후보도 서민과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진보 정당의 싹을 보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4.29)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당 대표주자 기호 3번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이제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유권자들 만나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는 부패 정치의 본산인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또한 13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새누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따끔한 경고장을 날려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서구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는 집안 싸움에 그친다면 광주 정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속한 정의당은 원내 유일 진보정당입니다. 정당 기득권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정책을 선도하고 국정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냈습니다. 제3당 정의당 기호 3번 강은미에게 확실한 한 표를 주십시오.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희망, 강은미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정치 분야를 비롯해서 가장 특색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광주에 수소전기 미래형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의무 고용률을 3%에서 5%로 늘려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노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득표수만큼 의원수를 배정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서구의 발전 정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의 대표공항은 중앙공원을 전 국민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은 10만 명의 시민들이 바로 집 앞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90만 평의 도시숲 공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없어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중앙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이 국가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후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점 구조를 깬다는데 공감하시면서도 이 반새정치민주연합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민일각에서는 연대를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네, 이곳 서구울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20%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진보정치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이 큰 곳입니다. 때문에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사명이 저 강은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의 5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진보정치 1번지 서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농사를 지을 때 지역 농자재 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쓰기로 전라남도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타 지역 농자재를 더 신뢰하는 일부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협 농자재 창고. 벽실을 키울 모판에 까는 흙, 상토가 쌓여 있습니다. 농민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군이 일정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상토를 물 실험을 해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인까지 했습니다. 농협과 상토 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전남 2곳을 비롯해 전국에 20여 곳. 지난해까지는 농민들 의사에 따라 업체 소재지에 무관하게 공급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업체 농자재를 우선적으로 쓰라는 전라남도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구제역과 AI 등 타 지역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을 줄이고 기왕 보조사업에 시군비가 투입된다면 지역업체가 혜택을 보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업체 농자재를 써왔던 농민들은 선택권을 빼앗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를 포기하고 사비를 들여 늘 썼던 상토를 다시 구입해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쓰던 상토를 쓰거든요. 대부분 보면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토가 한 번도 써본 사람도 없고 한 5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돈을 들여서라. 일부 농민들의 반발 속에 전남산 농자재의 우선 공급 방침은 연차별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혁신도시 흐린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소송 등으로 파장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LH 아파트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은 흐린 수돗물의 원인을 하루빨리 밝혀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LH를 비롯한 시행 3사는 오늘 입주자 대표와 이전 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원인 규명을 위한 방법과 손해배상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오늘 29일 조선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합동 설명회에서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한전 KPS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과 채용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종 우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 2013년 6.3%에서 작년에는 11.2%로 높아졌습니다.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국민임대아파트 657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 임대아파트 공급은 거주지와 청약저축 순위 없이 이뤄지고 신청 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6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혁신도시에 있는 LH 홍보관을 방문하거나 다음 달 6일부터 LH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중흥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수사와 정치권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후 중흥건설 직원과 정창선 회장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 10여 개가 발견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현재 비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인과 관련된 로비 내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4년에서 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위기에 빠진 두 팀의 맞대결에서 기아가 웃었습니다. 양현종, 윤성민 선수가 환상의 호흡으로 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첫 대결, 기아는 3대2 1점차 승리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두 에이스가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선발 양현종이 7이닝 1실점 역투를 펼치자 윤성민이 나머지 2이닝을 책임지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시즌 3승을 올린 양현종과 4세이브째를 기록한 윤성민 선수는 팀의 에이스답게 연패를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타선의 집중력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잠잠했던 이범호 선수의 방망이가 드디어 터졌는데요. 특별 훈련의 힘일까요? 경기 전 남들보다 일찍 나와 맹훈련하며 타이밍 잡기에 집중한 이범호 선수. 2루타와 안타를 때려내며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드를 잘해줬고요. 잘 맞은 타구도 수비들이 잘 막아가지고 7이닝까지 던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형 잘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성민이 형이 더 집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제 승을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꼭 홈 게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연패를 끊는다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기아는 어제 승리를 챙기며 9승 9패로 다시 5할 승률이 됐고 넥센, LG, 롯데와 함께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와 시즌 2차전을 치릅니다. 오늘은 험버가 출격합니다. 지난 등판 호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오늘 팀의 2연승과 함께 시즌 2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이상화 선수가 나섭니다. 이상화 선수는 올 시즌 3경기에 등판해 1승과 평균 자책점 2.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28일 금호산업에 대한 본입찰을 앞두고 금호와 호반 두 지역 기업이 상생해 좋은 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시장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금호, 호반 두 지역 기업의 무한 경쟁이 자칫 채권단에 이익만 주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 두 기업에 이 같은 자신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장혜숙 전 YWCA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광주시는 장 내정자가 그동안 살아온 길과 능력 등의 하자가 없어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광주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첫 산하 기관장이 됐습니다. 한편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의 경우는 오는 30일까지 재공모가 실시되며 응모자 가운데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사청문회가 다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에 조속한 결론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KTX 2단계 노선은 늦어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가 확정해야 실시 설계를 거쳐 2017년 착공해 2020년 말 완공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KTX 1단계 개통식에서 곧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나주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맡은 지역방송에 발전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해외로 유통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김용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유통까지 돕는 지원책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지역방송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성장의 여건을 마련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지원 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우선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에 올해 23억 원을 시작으로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또 지역 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은 지역을 넘어 해외로도 유통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의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방송 관계자들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인 프로그램은 중앙지상파에 버금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방송의 질은 사실 제작비와 비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 제작비가 중앙지상파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특히 광고 매출액의 2.78%를 내는 방송발전기금 분담금도 종편과 일부 유료 방송처럼 유예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공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으로 의결을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한국전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 2개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전은 가스터빈의 연소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케이블의 점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출품했습니다. 한전은 모스크바 발명 전시회에 이어 제네바에서도 잇따라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사단법인 들불열사 기념사업회가 제10회 들불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대상자는 모범적인 소년-소녀 가장으로 오는 30일까지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수상자를 선정해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오늘도 봄 그 자체의 완전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을 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차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낮은데요. 광주 7도, 나주와 화순이 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살펴보면 강진 5도,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영암 19도, 장흥 20도가 예상되고요. 구례가 22도, 순천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주말에는 광주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